1주차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그냥 진동, 그 다음에 진행, 주기진동, 수각진동수, 그 다음에 속력, 퍼져나가는 속력 그냥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만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파동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종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할 건데, 자, 파동의 종류라고 적어볼게요. 파동의 종류.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분하는 방법들은.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파동을 말할 때 매질의 진동 방향, 또 파동 또는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거라고 하죠. 파동은 파동의 진행 방향. 얘네 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매질의 진동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얘네 둘러가의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얘네 둘이가 나란하냐 아니면 수직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종파, 횡파, 횡파, 종파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나란 수직, 이제 종파, 횡파 좀 말이 복잡합니다. 자, 종횡, 종이라는 말이 있고 횡이라는 말이 있어요. 종파, 횡파 할 때 종은 뭘 말하냐면 가로인가요? 가로. 횡은 세로. 나 짜증나죠? 가로 세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 종횡이라고 해서 좀 복잡해요. 맞나요 이게? 횡 종 거꾸로 한가? 세로종, 가로횡, 세로종. 이거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말이 바뀌었죠? 한자야, 한자. 세로가 종이고 가로가 횡 아니에요? 나도 헷갈리잖아. 환장하고 싸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종횡을 구분합니다. 나도 헷갈리고 너도 헷갈리고 그러면 큰일 나죠? 봐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하나 써봅니다. 횡단보도요. 자, 횡단보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횡으로 건넌다는 거죠. 횡으로 끊어서 건너는 거예요. 횡. 그래서 횡방향, 종방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 무지 헷갈리고, 지금도 헷갈리고, 또 헷갈리고, 한자로 헷갈리고, 막 정신없어요. 자, 이제 종방향, 횡방향인데, 횡방향 하나를 잘 봅니다. 횡단보도가 뭐냐면, 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중앙선도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요것이 횡단보도죠. 이렇게. 이것을 횡단보도라고 하지, 종단보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차피 없어요. 맞죠? 횡. 이게 횡이에요. 자, 그럼 봐요. 조금만 더 봅니다.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때도 횡단보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것이 횡단보도죠. 얘를 종단보도라고 하는 사람 없는 거죠? 이게 횡이에요. 횡. 맞아요. 그래서 횡은 가로를 말합니다. 가로. 그러면 이게 가로요, 이게 가로요? 이것은 가로, 이것은 세로예요?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규칙을 정합니다. 당연히 규칙이 나와야죠. 누구의 입장인가? 도로의 주인은 누구죠?
차죠, 차. 차가 이렇게나 이렇게나 가겠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가겠죠. 둘은 똑같은 거죠. 근데 왜 가로 세로를 헷갈리냐?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되지. 내 입장에서 보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안 되죠. 내 입장이 아니고 도로의 입장, 자동차의 입장에서 말을 해줘야죠. 그러면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파동도 파동의 입장에서 또는 빛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해줘야죠. 맞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가로 세로를 내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횡은 진행 방향의 수직이면 횡이에요. 횡은 뭐라고? 횡의 뜻은 이제 진행 방향. 무엇인가가 진행을 하겠죠? 횡은 진행 방향과 수직 방향을 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은 진행 방향과 나눠나오면 되겠네. 평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봐. 우리가 기하강학에서 뭘 배웠냐면 이런 작도를 배웠어요. 작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나중에 많이 하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뭐 이것이 있다. 물체가 있다. 평행 초점하고 중심이 이렇게 찍 가서 여기에 이렇게 상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물체 길이와 요 상의 길이를 비교합니다. 만약에 요 길이가 1인데 이게 1.5가 됐어. 자, 요 길이의 비. 이게 횡배율이에요, 종배율이에요? 횡배율이에요, 종배율이에요? 이것은 횡배율이라고 말하죠. 왜 횡이라는 말을 쓸까요? 빛이 어떻게 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빛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면서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이것과 수직이죠, 수직. 수직이니까 빛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니까 요런 방향은 전부 다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요? 이런 방향은 전부 다 횡방향이라고 이런 붙여야 돼요. 횡. 되겠습니까? 이게 횡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화살표가 여기서 이렇게 생긴 화살표가 됐어. 그러면 요 길이가 있어요, 없어요? 요 길이. 이렇게 두꺼운 게 이만큼 이렇게 두꺼워졌죠?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비교하면 자, 이쪽은 무슨 방향이야 그러면? 진행 방향과 나란하면 이게 종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분의 요 길이 하면 이것은 종배율이 되는 거죠. 안 헷갈릴 수 있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헷갈렸죠. 처음부터. 왜? 종은 끝까지 헷갈려. 왜? 진행 방향과 수직한 것은 횡 방향이라고 하고 진행 방향과 나란하면 종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행 방향은 수직이니까 이것은 횡방향 파동이고 나란하면 종방향 파동이다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횡무진 가로 세로 세로 횡 가로 종횡이라는 말이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이 됩니다. 앞으로 설 때 횡방향 종방향 헷갈리면 안 돼요. 색수차 횡색수차 종색수차 들어봤어요? 횡방향 색수차, 종방향 색수차, 횡파, 종파, 횡배율, 종배율.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빛이 진행하는 방향을 딱 기준 잡아서 또는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을 딱 잡아서 그거와 수직이면 횡단보도야. 자동차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끊어서 횡단보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횡방향. 나란하면 종방향. 해결되겠죠? 이렇게 해서 종횡의 간단한 말 뜻을 봤습니다. 오늘은 1주차 수업이라 어려운 것은 거의 없죠. 아주 단순하게 편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구분할 때 이제 종방향, 횡방향을 따져가지고 이제 말을 할 건데 횡파, 종파를 말할 겁니다.
자, 횡파, 종파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줄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 잘 나오나? 이렇게 줄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근데 이 줄을 내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흔들어.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진동이잖아요. 그럼 파동이 어떻게 될까? 줄의 흔들림이 이쪽 방향으로 퍼져 나가겠죠. 그러면 흔들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이냐? 당연히 흔들어 해서 이쪽으로 퍼져 나가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파동의 이름은 진행 방향과 수직이니까 자동차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니까 횡단보도니까 너의 이름은 뭐? 이렇게 생긴 너의 이름은 횡파다라고 말해주시면 돼. 말이 되겠죠? 줄을 붙잡고 흔들었을 때처럼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뭐 이런 거 생긴 거 이렇게 생겨 볼게요. 이렇게 용수철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용수를 이렇게 균일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툭 칠 거야. 이렇게 치고 싶어. 이렇게 툭 쳤어. 그럼 이게 진동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 이제 조밀조밀한 부분이 쭉 퍼져 나가죠.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밀조밀하다가 듬성듬성하다가 또 어디 가서 조밀조밀하다가 이렇게 조밀조밀한 부분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이 조밀조밀한 부분이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죠. 이는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붙여요? 종방향이니까 너는 종방향 파동 종파다라고 이름 붙여요. 이름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파동의 이름 2개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여기다가 횡방향 파동, 종방향 파동 2개를 적었어요. 횡이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 종이니까 나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파동을 구분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매질의 진동과 파동의 진행 방향 가지고 구분한 거고, 뭐 사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죠. 남자 여자 구분할 수도 있고, 뭐 국적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 파동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파 대표적인 거, 종파의 대표주자 누구냐? 이 종파의 대표주자가 소리를 또 뭐라고도 이름 붙여요? 뭐 음파 이렇게 말하고 그러죠. 소리, 종소리. 자, 소리는 뭐냐면 공기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균일하게 있는데 진동이 생기면 내가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려. 그래서 공기 분자 옆에 거 쳐줘서 조밀조밀한 부분이 쭉 이렇게 이동해 가요.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가 이제 종파의 대표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기타 등등이 많이 있겠죠. 횡파는 대표적인 게 전자기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수면파는 뭐 2개가 합쳐진 거. 그러니까 위아래로 진동도 하고 좌우로 진동하고, 그러니까 원운동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수면파는 2개가 뭐 섞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해주고요. 자, 또 이제 지진파에서 S파. 지진파에서 너는 뭐 P파. 이 땅 밑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 종파가 좀 빠른가 봐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먼저 왔고 세컨더리 2번째 와서 이렇게 P파, S파 뭐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파동의 종류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낼 때, 횡파, 종파 가지고 문제를 낼 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히냐 수직이냐 나란히냐 가지고 할 거고, 또 종류 가지고 많이 말할 텐데, 사실은 S파는 그냥 S자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종류가 무지 많아. 그래서 싹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구분할 때 S파는 생기는 대로 보시고 이 종파는요. 종소리. 횡소리가 좋아, 종소리가 좋아, 종소리. 그래서 음파, 소리. 요게 종파다.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방법이 되겠죠? 대부분 이제 소리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동을 구분하는데 횡파, 종파로 한번 구분해봤고요. 자, 다음에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구분하는데 매질이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매질이 꼭 있어야 돼. 있어. 얘는 없어도 돼. 한자인데. 매질이 꼭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래서 이런 파동과 이런 파동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매질이 꼭 있어야 돼. 그건 뭐 역학적인 파동.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역학적인 파동. 이것은 전자기파. 전자기파동. 빛과 같은 전자기파는요. 매질이 없어도 돼. 매질이 없어도 잘 전파됩니다. 옛날에는 파동이라는 것은 다 매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빛도 파동이라고 보고 막 매질을 찾아내는데 없어. 끝까지 없어. 그래서 에이 없어. 그래서 진짜로 없어. 그래서 매질이 없어도 전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기파 말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매질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역학적인 파동이라고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파동의 생긴 모양을 가지고도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뭐 1차원 파동, 2차원 파동, 3차원 파동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3차원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파동이. 또 이제 생긴 모양 가지고도 또 이제 뭐라고도 구분하냐면 생긴 모양으로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쯤 놓고 한번 볼까요? 평면파. 생긴 모양을 가지고 평면파, 구면파 뭐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말 그대로 생긴 모양, 평면이니까 구면이니까 생긴 모양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평면파를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결통이 있는데 물결통을 내가 위에서 30cm 긴 자로 톡톡 쳐. 그럼 파도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이렇게 쭉 퍼져나가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평면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갈 수도 있고 또 이번에는요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셔도 돼. 생긴 모양이니까 여기서 점을 콕콕 찍으면 이렇게 원형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죠. 원형으로 이렇게. 맞나요? 가능한 거 아닌가요? 생긴 모양이니까. 그래서 원형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맞나요? 또 구의 모양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평면파, 구면파 이렇게 그림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주로 아까 봤던 종행 용어만 좀 잘 보시고 광학 전반에서 사용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파는 소리다. 소리가 종파다. 뭐 그 정도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 국시에도 이제 횡파 종파에 관한 게 짬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파동이 발생한다는 것. 내가 파동을 한번 발생시켜 볼까요?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나는
이렇게만 진동할 거예요. 진동. 내가 진동하는데 아이씨 모양이 좀 안 좋았어요. 내가 이걸 옆으로 뺐죠. 그냥 이렇게 진동하는데 옆으로 빼죠. 이렇게. 그러면 파동명이 나오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파동이라는 것은 어디선가 진동이 먼저 생겨야 돼. 용수철 끝에 공 하나 매달고 쇠공 하나 매달고 잡아당기다 놓으면 왔다 갔다 하죠. 맞나요? 그 진동이 생기죠. 그럴 때 끝에다가 연필심만 달아놓고 왔다 갔다 위아래 옆에 벽에 달아놓고 그냥 종이를 쭉 움직이면 그냥 파동이 또 기록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진동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파동을 조금만 하면 돼. 그려볼게요. 파동을 그려보자. 자, 매질이 진동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 아까 말했듯이 손이 왔다 갔다 했죠. 볼펜도 매질이 진동하고 만약에 이렇게 아까 다시 내 손이 이거이지. 매질이 이렇게 진동하고 내가 옆으로 갈 거야. 이렇게 진동하면서 내가 옆으로 가도 진동하면서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갔죠. 종이가 왼쪽으로 가도 되고 그럼 파동 모양이 나타나죠.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이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왔죠. 그럼 올라가 볼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다시 내가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나 너 가만히 있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종이가 가나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이쪽으로 가준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이제 용어를 좀 있어 보이게 내가 이렇게 이때 걸린 시간이 뭐예요? 그렇죠. 축이죠. 파동이 움직여 갔죠. 자, 이렇게 갈 때 파동이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내가 한 번 진동할 때 여기서 이만큼 간 거죠. 맞나요? 자, 용어. 이제 파동에 관한 용어를 좀 보게요. 한 번 진동할 때 파동이 이만큼 간 거죠. 여기서 이만큼. 종이가 가든 내가 가든. 맞나요? 그래서 한 주기.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 뭐예요? 한 주기 동안 파동이 진행했죠. 한 주기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가 나오겠죠. 자, 이제 용어를 하나 다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림을 내가 대충 막 그렸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한 주기 동안에 파동이 움직인 거리 이만큼이죠. 맞나요? 자, 한 주기 동안 파동이 움직여간 거리. 이 거리를 뭐라고 이름 붙여 우리는? 파장. 그래서 이것을 이만큼을 우리는 파장. 문자로 뭐라고 적어? 람다라고 적었죠. 람다. 다 아니면 미터, 센티미터로 적으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내가 자, 얘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됐죠? 여기서부터 내려갔다가 올라와.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오면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도 뭐야? 한 파장. 그래서 여기가 뭐야? 마루. 여기는 뭐? 마루. 여기는 골.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거리가 한 파장이에요. 근데 이 말 뜻은 결국에 매질이 어디부터 시작을 했든지 간에 한 주기 동안 한 번 진동할 때 파동이 움직여간 거리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그만큼의 거리를 파장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봐 다시 이제. 만약에 처음 거 가지고 볼게요. 처음 거 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만큼 왔어요. 그러면 이만큼 온 거죠. 이만큼. 맞나요? 여기서 이만큼 뭐라고 말해요? 반파장. 맞죠? 마루에서 골까지도 얼마야? 반파장. 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한 주기 동안 파동이 움직인 거리는 한 파장. 2분의 1주기 동안 파동이 움직인 거리는 2분의 1파장.
4분의 1주기 동안 파동이 움직인 거리는 4분의 1파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동이 한 주기 동안에 얼마를 움직였니? 그 움직인 거리가 우리는 한 파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파장하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거리다. 뭐 이렇게만 말을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 어차피 한 주기니까.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 이동할 때 걸린 시간도 어차피 한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식하게 이제 한 주기 동안 파동이 움직여간 또는 진행한 거리, 이것을 우리는 파장이다 라고 이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이 붙여졌죠 이제. 그래서 용어만 계속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주차 수업이 쭉 정리가 되는데 의외로 1주차 수업이 쉬웠어 지금. 왜냐면 첫 시간이고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파동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복습을 해보고 마무리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바로 복습이 될 거예요. 우리가 했던 필기를 보시면 돼. 자, 이제 정리가 처음 했던 얘기가 됩니다. 파동은 매질이 진동하죠. 그 다음에 모양 에너지가 진행, 퍼져나갑니다. 매질이 진동, 에너지가 퍼져나가. 그런데 진동할 때는 무슨 용어를 썼어요? 주기진동수라는 용어를 썼죠. 1초에 몇 번 떨었어? 몇 번 진동했어? 진동수. 그럼 한 번에 몇 초 걸렸어? 주기. 이게 주기진동수의 말 뜻이었어요. 다음에 요거 각진동수. 1초에 몇 라디안 갔니? 그래서 라디안 퍼 초라고 표시했죠. 그래서 각속도 각진동수 오메가는 2파이 F다. 정리되겠죠? 2파이 F. 그래서 용어 세 가지 됐죠? 문제도 하나 이렇게 연습을 해봤었고, 진동수, 주기, 각진동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종횡에 관한 얘기 하셨죠? 횡단보도 기억하자. 횡단보도 자동차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해서 수직이 횡. 그게 뭐요? 횡이니까 또 헷갈려. 가로요 세로요? 가로. 됐죠? 종은 세로. 종방향 횡방향 할 때 빛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면 뭐요? 수직이니까 횡단보도의 횡방향. 나란하면 종방향.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횡파 종파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주차 수업을 아주 편안하게 정리를 했어요. 다음 주도 계속 이어서 파동에 관한 얘기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